11월 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코인360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대비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리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SV나 이오스 주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스텔라는 18%가량 높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등 오늘 알트코인들 선방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코인 마켓캡 통해 확인해본 시가총은 2,528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66.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 내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0.52%, 바이낸스 코인 0.05%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18% 급등하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모네로나 레오, 그리고 체인링크 네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입니다. 오늘 장에서 내리는 종목들 간간히 눈에 띄긴 하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셨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XX 비트맥스가 1,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GBG 3위 올라와 있고요. 자,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은 큰 폭으로 24시간 동안 거래가 늘었다기보다는 좀 거래소에 따라서 소폭 늘어난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든 곳들도 꽤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빗썸 순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45위권에 머물고 있고 거래량 증가 미미합니다. 업비트도 현재 61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40%가량 24시간 동안 늘었지만 순위는 60위대로 좀 낮아진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 시세를 살펴보시면 국제 시세와 대부분 흐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1.09% 하락 중입니다. 가격은 1,078만 8천원에 형성되고 있고, 이더리움부터 트론까지, 에이다까지 모두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텔라룸에는 빗썸에서도 18%가량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한 왬 토큰 현재 96% 상승한 19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47% 내리고 있습니다. 1,079만 5천원 선 기록 중이고요. 리플부터 이오스까지 오름세인데, 스텔라룸에는 국제 시세와 그리고 빗썸에서의 시세 18%가량 급등한 것과 반대로 스텔라룸엔 업비트에서는 10%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4%대 정도의 완만한 강세 연출되고 있네요. 비트코인 SV 4.99%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부터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 국내 시세와 국제 시세 좀 살펴봤고요.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텔라 오늘 장에서 20%가량 급등을 했는데 현재는 18%가량 상승세가 조금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 아주 압도적인 강세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 SDF라 불리는 재단에서 스텔라 루멘스의 공급을 절반 이상 줄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소각을 한 건데요. 비영리 단체인 SDF는 현지 시간 월요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스텔라 루멘 토큰 중 최소 5,500만 개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건데요. 이 이전까지 스텔라 루멘의 총 공급량은 1,050억대로 200억 스텔라만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스텔라 재단이 운영자금 그리고 기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50억 스텔라가 소각되면서 현재는 550억 토큰만 존재하게 됐다라고 지크립토 보도하고 있습니다. SDF가 현재 한 300억 스텔라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일 운영되는 자금이 120억 정도, 그리고 또 파트너십을 위해서 120억, 스텔라 도입을 위한 여러가지 기부금의 60억 정도를 의 토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식 블로그는 우리가 소유한 건 임시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 재단이 정말 갖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약간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자, 가격은 어쨌든 상승으로 화답을 하고 있지만요. 분석가 루크 마틴은 스텔라의 탈중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텔라 재단이 스텔라 루멘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탈중앙화가 기치인 암호화폐에서 소각을 누군가 재단이라고 해도 임의적으로 해서 통보를 해버린다면 탈중앙화의 기치에 조금 어긋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스텔라 가격에 장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네요. 자, 스텔라 상승하고 있는 원인 좀 살펴봤고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통해서 가격 전망들, 현재 상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말 지루한 날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1월도 역시 좀 놀라운 뉴스 몇 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현지 시간 4일 2명의 대학 연구원이 2017년 비트코인의 2만 달러 랠리가 고래 한 명의 단독 소행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고, 또 그 다음날 스텔라 재단이 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550억 토큰을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11월 13일까지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지만 후오비 글로벌이 미국 내 모든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하락형에서 좀 벗어나서 9,800선 근처에 2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월간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를 보면 20주 이동 평균 이상의 비트코인 가격은 11,890달러까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 또 강한 하락세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7,768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넓은 범위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주간 MACD는 지난 3주 동안 히스토그램이 좀 빨간색에서 좀 색깔이 옅어지면서 또 막대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격도 200일 이동평균에 의해 좋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25일에 42%의 랠리는 111일 그리고 128일 이동평균선의 진로를 바꾸었고, 이동평균선이 서로 거리를 좀 두기 시작을 했다.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도 일단 피했다 라고 지표는 조금 나아졌음을 제시를 했고요.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가격으로는 9,57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9,500달러는 사실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점 위로는 매도 압력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가격이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이 목표가보다 한 200달러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벌써 비트코인 가격이 11,600달러 선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경제 혼란이 지속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25%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리피오가 12,759달러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프리미엄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12,759달러는 다른 전 세계 거래소에 비해서 약 38%의 프리미엄을 제시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수축 국면인데요.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조치가 바로 외환 통제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해 부과된 외환 통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한 달에 200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서 200달러를 찾으면 200달러 이상을 찾으면 못 찾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어쨌든 외환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비트코인의 강세, 아르헨티나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보안회사 사이퍼트레이스가 바이낸스 체인과 바이낸스에 대해서 돈 세탁 방지 AML 통제권을 제공을 합니다. 바이낸스가 현지 시간 5일
AML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이퍼 트레이스를 통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수준의 AML 제어 장치를 갖는 게 바이낸스 코인의 목표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타사와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었지만 이 제3자와 고객 정보가 공유된다는 데 대한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뮤엘 림은 발표를 통해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조만간 생태계 전반에 걸쳐 더 많은 디지털 토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바이낸스 코인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뮤엘 림은 바이낸스의 CCO인데요. 보안 규제 관련은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비평가들은 사이퍼 트레이스와 체인 어널러시스와 같은 회사의 AML 개선이 제3자 공개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계정 더원 보르텍스는 사이버 트레이스나 체인 어널러시스 같은 체인 분석 회사가 해킹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허가 없이 당신의 자료를 정부에 판매한다. 네, 뭐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네요. 페이스북 리브라가 화두입니다. 페이스북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는 과거 페이스북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칼리브라의 케빈 웨일 부사장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리브라인데요. 리브라가 보편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웨일은 리브라는 소셜 네트워크처럼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몇 년이 아닌 몇십 년에 걸쳐 추진할 작업이지만 만들 가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탈퇴를 하면서 좀 우려를 낳았는데요. 다른 업체들이 또 협회에 참여해 한편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프로젝트 추진에는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뉴스인데요. 후오비 글로벌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지 시간 11월 13일자로 모든 미국 사용자의 계좌를 동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그 날짜 이전에 자금 인출을 권고받고 있는데요. 후오비 글로벌은 SEC와 같은 미국 금융당국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있는 모든 미국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좀 직역을 한 건데 어쨌든 규제 당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 측은 일단 거래소에서 자금을 다 빼야 한다라고 공지한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1월 선물 1.41% 하락한 9,430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가 방송이 조금 개편이 됐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전해드리고 또 이러는 와중에 진행자들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다 안정적으로 전해드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하는 굿모닝 비트코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송유원 게스터와 함께 방송을 함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